응애마을 심리인사이드 응심사는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응애 여러분의 고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모두 함께 나누고 싶어요. 기쁜 일도 물론이고요. 사연을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에너지를 전달해 드릴게요. 3명의 응원단, 댕강, 댕실, 댕근 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한 마음가짐은 무엇일지 심리학을 토대로 함께 고민해봐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저보다 5살 많은 친오빠 때문에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사실 친오빠는 저에게 있어 하나뿐인 혈육과도 다름없어요.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두 분 다 저희를 양육하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저희는 친척집을 배회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남매애를 넘은 전우애를 갖게 되었죠. 성인이 되어서도 서로 의지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서로가 힘들 때 서슴없이 도와주기도 하고요. 전 실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해 20살이 되자마자 은행에 취업하면서 빠르게 생계를 꾸릴 수 있게 됐고, 오빠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타고 대학에 입학하면서 학업을 이어가게 됐어요. 전 대학생인 오빠가 너무 자랑스럽고 멋있어 보였답니다. 그런데 그런 자랑스러운 오빠가 1년 전부터 저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 됐어요. 오빠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아는 대학 선배로부터 사기를 당했어요. 그 대학 선배는 오빠가 대학교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고 친하게 지냈던 터라 오빠도 힘든 시기에 의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배가 언제부턴가 저희 오빠에게 조금씩 돈을 빌리기 시작했고 결국 다 합쳐보니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리고 잠적을 했더라고요. 오빠가 틈틈이 알바를 계속했는데 딱 알바 월급 날만 되면 50만 원, 100만 원씩 빌렸던 거죠. 그 선배가 아예 잠적을 한 이후 오빠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고 취업 준비도 완전히 멈추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1년 동안 제 원룸 자취방에 같이 살고 있고 제가 오빠의 생활비도 감당하고 있어요. 오빠는 완전히 삶의 의욕을 잃은 것처럼 새벽 늦게까지 게임만 하고 핸드폰만 들여다봐요. 자랑스러웠던 오빠가 이젠 제게 너무나 큰 짐이 되지만 그렇다고 당장 오빠를 내보내기엔 혹시라도 오빠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에 중간중간 잠에서 깨기도 합니다. 당연히 오빠는 계속 게임을 하고 있죠. 오빠를 계속 돕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오빠에게서도 벗어나고 싶은 저.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마음이 든다. 쉽지 않네. 진짜 무작정 나가! 할 수도 없고 같이 살자니 되게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 근데 먼저 무엇보다 두 분이 어린 시절부터 되게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살아오신 거에 대해서 너무 응원의 말을 전하고 싶긴 하다. 그니까. 대단하시네. 그니까. 동생이신데 지금 오빠를 거의 엄마처럼 케어하고 있는 거잖아. 맞아. 보호자의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은행에서 일하시면서 케어까지 하고 음, 있으니까. 근데 또 자랑스러웠던 오빠인데 더 이 마음의 안타까움이 느껴져가지고. 근데 또 오빠의 상황도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야. 와, 근데 진짜 충격적이겠다. 그러니까 또 되게 잘 지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선배한테 이렇게 사기를 당했어. 두 분이서 잘 의지하면 살았겠지만 가까운 인간관계들이 생기면 당연히 기대를 하고 의지가 그럼. 될 수밖에 없잖아. 보니까 오빠가 되게 믿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충격이 크셨겠어. 솔직히 이거 읽으면서 나는 저 선배한테 제일 화난 정도로 빡쳤어 지금. 당연하지. 선배 뭔데? 못 잡나? 거의 너 악마 신고 안 수준인 돼? 것 같아. 아니 사기를 치려고 하면 못 잡지. 사기를 치려고 이제 하는 작정을 하면 사람들은 잘 잡을 수가 없더라고. 작정을 하면 이 사람들은 너무 악질이야. 딱 악질이다. 취업 준비하면서 알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또 월급날은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벼룩에 간을 빼먹어 진짜. 진짜 벼룩에 간을 빼먹는다는 말이 학생의 정확하다. 돈을 어딜 빼먹어. 근데 뭐 사기꾼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뭐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이 응애님과 응애님의 오빠를 좀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참 복잡한 게 나는 오빠 마음도 좀 이해는 되거든 사실은. 왜냐면 이게 사연을 처음 봤을 때, 두 번째 봤을 때, 세 번째 봤을 때 느낌이 너무 다른데 오늘은 내가 사연까지 직접 읽다 보니까 이 대학 선배한테 너무 화가 나면서 오빠의 좌절감이 너무 컸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돈도 잃었는데 믿었던 인간관계가 사라진 거고. 충격이지. 진짜로.
그래서 오빠가 충분히 1년 정도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게 또 사연 보내주신 응애님한테 짐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너무 복잡한 것 같아. 뭔가 그냥 나도 겉으로 봤을 때는 살 사람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오빠도 살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지? 정말 좀 진퇴양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참 어려운 일을 한꺼번에 닥치는 게 되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사연만 봐서는 사실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딱 봤을 때는 오빠분이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긴 하거든. 그런 그냥, 것 같아. 그냥 이게 뭐 상심 그런 사기 당한 이후에 상심도 크고 무기력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심리 상담이든 혹은 아니면 요즘에 그런 거 있더라고. 취업 지원해주는 거 나라에서 하는 네 그게 그 뭔지는 까먹었는데 그런 제도들도 있어서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 제도가 있더라도 또 의지가 너무 없는 상태에서는 밖으로 한 발자국 나가기도 너무 힘든 상태인 것 같아서 오빠가 혹시라도 그런 상태인가? 사실 그래서 응애님이 더 불안하신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있어. 느껴지는 게 있으니까. 왜냐하면 응애님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 차라리 좀 냉정하게 오빠를 밖으로 내몰면서 벼랑 끝에 서면 또 사람이 갑자기 힘이 쏟는다는 말 있잖아. 그렇게도 해볼 생각을 했었을 것 같기도 한데 또 지금 옆에서 바라본 오빠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조금 위태로운 큰일 날까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그래서 더 불안한 마음? 왜냐하면 여기 보면 막 나쁜 마음 먹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중간중간 잠을 그러게. 깨신다고 하잖아. 난 이 불안이 너무너무 슬픈 것 같아. 왜냐하면 서로 간에 의지할 사람이 지금은 각자 서로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렇지. 근데 응애님이 오빠를 완전히 약간 보호하고 계시는 느낌이야. 보호자 역할을 지금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생각도 들어. 나는 이게 지금 마음이 두 가지인데 만약에 이런 분이 상담을 받으러 왔다. 그치. 와, 내 지인 이런 일을 당했다. 줄 수 있는 피드백이 너무 달라서 그럼 하나하나 한번 얘기해. 하나하나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나는 이제 댕실 말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오빠가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긴 한데 또 댕근님한테 공감이 되는 게 안 나오실 것 같아 사실은. 그치.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오빠의 주관적 경험은 너무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세상이 거의 끝났다고 느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예를 들면 뭐 인생을 조금 더 산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나 아니면 어른들이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잖아 사실. 그럼. 맞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는 내 주변에 지인이 그랬다 그러면 야 1,000,000원 별거 아니야 정신 차려 이런 말도 하고 싶기도 해. 1,000,000원에 네 인생 1년 태울 만큼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그런 사람 갈 사람인 거고 또 이런 말도 하고 싶은 마음이 약간 맞아. 두 가지가 공존한달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절대 상처가 안 됐으면 좋긴 하겠는데 왜냐하면 응애님과 응애님 오빠가 정말로 그 사기 당한 사람 혹은 사기를 친 그 금액보다 너무 더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럼. 그러니까 뭔가 세게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들면서 또 이 말에 또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뭔가 여기 고여 있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아깝고 너무 안타깝고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그 가치 이상이니까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 초대하고 싶다. 오세요. 같이 좀 얘기를 하고 싶어. 같이. 우리가 있을 곳은 햇빛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 정말로. 그래서 그런 마음이 아마 드는 것 같으면서도 또 그래도 막 실제 상담자로 만나면 또 그렇게 얘기를 못 할 것 같아. 그치 못하지. 그러니까 참 마음이 복잡하다 지금. 근데 이런 상황인 사람이 또 응애님과 또 응애님 오빠 말고도 또 얼마나 많을까 생각이 드니까 더 뭔가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아. 그러게. 정말 우리가 본심은 딱 그거잖아. 당신은 그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 상처와 그 금액과 그 인간관계보다 당신 그 자체가 너무 소중합니다가 사실 우리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인 것 같긴 해. 맞아. 뭐 당연히 소중하기 때문에 약간의 방황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방황을 넘어서 끝에는 당신이 원하는 길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말하고 싶은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또 응애님 스스로도 불안할까. 뭐 이런 생각이 진짜 공존한다. 특히 가족이니까. 그리고 오빠분한테 너무 말하고 싶은 게 그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동생을 그만 괴롭히라고도 말하고 싶어. 본인이 나중에 엄청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생각해보면 원룸이라는 공간이 그렇게 넓은 것 같진 않아. 그러면 그래도 오빠긴 하지만 남자고 여자인 거잖아. 얼마나 더 불편하겠어. 그치 많이 불편하지. 말하면. 혼자 살아도 좁은데 사실. 혼자 살다가 또 둘인데 성별이 좀 다른 형제가 있으면 좀 솔직히 많이 불편할 것 같기도 하거든. 그리고 자는데 자꾸 게임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사실 응애 오빠도 너무 공감이 되면서도 응애님도 진짜 이거 진짜 고통스럽긴 하겠다. 여러 가지 진짜 이 마음의 어려움이 너무 많겠다. 그러니까 오빠를 내보내면 오빠가 잘못하는 거 아니야? 불안한데 오빠랑 또 같이 있자니 이게 자기의 삶이 안 될 것 같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실 것 같아. 근데 뭔가 확실한 거는 그거인 것 같아. 이 오빠의 생계를 위해서 응애님이 굉장히 희생적으로 도와주고 계시잖아. 근데 이게 잠깐의 도움은 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응애님이나 응애님 오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 맞아.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응애님 오빠도 한 명의 독립적인 사람으로서 독립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당장에 지금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함께 뭔가 의식주를 뭔가 함께 좀 쉐어하고 이런 게 정말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해. 아픈 말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나는 추측하건대 지금 응애님이 1년 정도 참아주신 것 같거든. 또 과거에 굉장히 끈끈했던 남매였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응애님이 어떤 단호한 얘기를 하면 오빠가 알아들을 거라는 기대도 조금은 있어. 그래서 응애님이 한 번은 오빠한테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하거든. 근데 지금 응애님이 계속 우려하는 게 오빠가 나쁜 마음 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응애님이 설령 1,000만 원이 엄청 크게 느껴지고 막 심장이 떨릴 것 같지만 응애님도 좀 마음가짐을 되잡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우리 남매의 가치를 넘어설 만큼의 1,000만 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마음. 맞아. 오빠한테 같이 1,000만 원 금방 모을 수 있다라는 마음이 이 응애님도 당연하게 깊게 심어졌으면 좋겠고 좀 그 메시지가 오빠한테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러게. 그리고 1,000만 원으로 이런 교훈 얻었으면 사실은 인생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되게 가치가 있는 거거든. 맞지. 뭐 당연히 1,000만 원 플러스 인간관계 여러 가지 면이 섞여 있긴 하겠지만 근데 난 그 포인트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응애님 스스로도 응애 오빠가 겪은 일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 마음. 왜냐면 응애님도 지금 너무 오빠에게 되게 감정이입이 솔직히 한 상태는 맞잖아. 그럼. 오빠가 너무 힘들겠다. 취업 준비도 지금 잘 안 됐는데 그 와중에 인간관계도 돈도 잃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희생해서라도 오빠를 해줘야 되지. 근데 응애님 스스로가 뭔가 아니야 그거 우리 발벗고 어떻게든 극복해 나가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뭔가 조금 이게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네. 근데 난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1년 동안 열심히 아등바등 노력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오빠도 알 거고 동생이 희생했다는 것도 알 거고 오빠의 힘듦을 이해해줬다고도 생각할 것 같아서 그러면 사실 지금은 이제는 좀 단호하게 다시 일어서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와, 근데 1년이면 참 길게도 길다. 나는 상 드리고 싶어 진짜. 상 드리자 우리가. 너무 우리가 상 드릴게요. 대단하셔. 너무 책임감도 있고 이거 뭐라도 하실 분인 것 같아. 맞아. 그건 확실해. 1년이 이게 말 1년이지 이게 실제로 하루하루 365일이면은 장난 아닌데 이거. 솔직히 잠도 못 주무셨을 거 아니야. 근데 일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생활비 벌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작은 미션을 오빠한테 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 오빠 이제 월세 정도 오빠가 내. 그래. 내가 내는데 같이 내자. 그런 말을 이제 해도 될 것 같고 내가 1년 동안 나도 지켜봐서 생각을 해봤는데 뭐 오빠 인간관계 그 이런 거는 나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 그 사람 조금씩 가져갈 때부터 우리가 눈치 못했던 것도 조금 어리석었던 것 같아. 이런 것도 이제 좀 회고하실 때가 된 것 같고 앞으로 그렇게 우리 절대 우리 둘 말고는 돈 빌려주지 말자. 이런 철칙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 그래. 너무 좋다. 오빠한테 미션을 준다는 개념이 정말 맞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무기력을 벗어내시는 방법은 결국에는 뭔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주어질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우리도 뭐 각자의 무기력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뭐 이와 완전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 무기력을 벗어나거나 혹은 침체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액션이 좀 명확해지면 뭐라도 하게 되잖아. 뭐 적어도 정말 예시를 들자면 오빠랑 뭐 안 가실 수도 있지만 뭐 10분이라도 밖에 같이 산책을 걷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하면 뭐 일단은 오케이 뭐 예를 들면 하나하나씩 지금 당장 돈을 벌기가 힘드시다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오빠가 어떻게 보면 이 환경에 젖었을 거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거든. 1년이면 충분히 1년이면 솔직히 동생이 뭐라 하실 수도 있지만 안 하셨을 확률이 높으니까 오빠는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을 또 인간이다 보니 가질 수도 있잖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깰 수 있는 작은 미션을 동생분께서 당연히 그걸 전달하는 건 좀 지혜롭게 해야겠지만 하면 오빠도 사실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도 탄 경험도 있고 취업준비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진짜 회복 탄력성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 그 응애님도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게 두 분만의 삶의 지침을 잘 설계했으면 좋겠어. 그러게.
아마 두 분이서 의지하고 이렇게 닥치는 미션들 해결하고 하다 보면 좀 삶에 대해서 숙고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잘 못 정리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치? 지금 되게 단호해야 될 때도 맞는 것 같고 댕근이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 되게 젖어 계실 수도 있는데 그거 계속 유지되면 진짜 큰일 나잖아 사실은. 맞아. 그럼 그게 더 비싼 값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트리거보다도 그 결과가 그래서 이 응애님도 이번 계기로 오빠랑 어떻게 사는 게 현명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오빠한테 조금 단호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나도 뭔가 오빠 마음에서 잠깐 생각을 했을 때 동생이 이런 걸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한다고 했을 때 좀 내심 반가울 것 같아. 나도 누가 이끌어주는 것 같잖아. 내심 반가울 것 같아. 근데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난 진짜 내심 반가울 것 같아. 일단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뭔가 제안을 해준다라는 거. 그리고 기대가 될 것 같거든. 사람이 사실은 기대가 없으면 정말 무너지는데 동생분이 그런 미션 작은 거 하나하나를 하면서 오빠에게 조금 잊혀진 그런 기대를 약간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난 오히려 그게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인 것 같아. 그리고 두 분이 같이 사는 건 난 참 괜찮은데 그래도 적어도 은행 다니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야. 뭐 제도를 활용하든 아니면 청년주택을 알아보든 해서 두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는 집으로 이동하는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목표도 오빠랑 잘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 약간 독립된 공간이 같이 사는 건 좋은데 독립된 방이 있던가 뭐 이런 식으로. 맞아. 제도는 찾아보면 또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오빠분이 미래가 너무 절망적이니까 이렇게 다 놓은 채로 사는 것 같은데 동생의 조금 확언이나 제안이 좀 미래에 대한 기대로 이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뭔가 이번 기회가 정말 뭐 아프고 충격적인 경험일 수 있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인생을 놓고 봤을 때는 하나의 토대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또 되셨으면 좋겠다. 두 분 다. 맞아. 사실 우리도 뭐 이 사연이 넘어서서 각자만의 혹은 뭐 들으시는 분도 비슷하겠지만 이런 뭐랄까 자기만의 되게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하나씩은 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진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인생이 그 사건으로 결정됐냐 아니면 그 사건이 딛고 올라가냐는 우리가 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태도를 당연히 가지기가 힘든데 오히려 빨리 온 거면 오히려 좋아. 럭키비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되게 그 여유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 여유가 뭐 당장은 안 생기더라도 다행인 건 두 분이다 보니까 여기는 두 분이서 서로 으쌰으쌰하면 진짜 럭키비키의 태도를 가지고서 맞아. 이 사건을 딛고 얼만큼 또 성장할까를 기대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시간들이 역경을 딛는 방법을 체득하는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난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오빠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을 때 노력하셨으면 좋겠어. 이 시간이 조금 더 이어지면 동생분이 오빠를 미워할 수도 있거든. 그럼 또 그럴 수도 있지. 사실 그 아픈 가족들을 보살피는 가족들이 제일 힘들다고 하는 게 에너지가 배분도 안 되고 뭐 다 쏟아줘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잖아. 근데 지금 이 응애님도 오빠가 어떻게 보면 지금 케어가 필요한 상태인데 에너지를 다 쓰시는 것 같아. 근데 이러면 둘 다 진짜 파국일 것 같고 응애님이 조금이라도 오빠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믿음이 있을 때 단호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도 아픈 거니까 아픈 분을 지금 케어를 24시간 거의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거기에 나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뭔가 효율적으로 서로를 위하는 방법이 되게 필요하네. 가족이라고 다 헌신하는 거는 고통인 것 같아. 맞아. 근데 그건 헌신도 아닐 수도 있겠다. 그치. 어쩌면 맞지? 사랑과 헌신을 빙자한 희생일 수 있지. 이미 충분히 잘 해왔고 저희가 뭐 중간중간 제안 드린 것처럼 좀 미션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조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든 이렇게 작은 거라도 가지고 또 오빠에게 뭐 오빠가 살 수 있는 제도 같은 거 알아보라고 얘기하는 등 좀 그런 식으로 해보면 난 기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오빠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믿고 있고 응애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뭐 앞으로도 당연히 고생을 하실 수도 있지만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러게. 응애님도 미래가 기대가 될 거라는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조금 단호함을 가지시면 좋겠다. 너무 응원드립니다. 진짜. 네, 그 사건보다 더 크신 두 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진짜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응애마을 구호를 외치고 두 분을 듬뿍 응원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해볼게요. 나 응애는 귀엽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만하다. 나 응애는 귀엽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충분한 사람이다. 오늘도 참 잘했어요. 안녕.